8월 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먼저 리플렛이 동남아시아에서 미친 듯이 확장하고 있더라. 최근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끊임없이 언급드리고 있죠. 오늘은 아세안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인프라가 미친 듯이 확장하고 있구나. 스위프트 2.0망은 계속해서 우리 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온다고 오는 것이 아니구나. CBDC 세상과 XRP 세상은 도래할 수밖에 없구나.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SCB 태국 시아은행과 뱅크 오브 타일랜드가 협력하여서 소매용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보시면 태국 시아은행 QR코드 그리고 CBDC 보이시죠? 태국 시아은행과 뱅크 오브 타일랜드 태국 중앙은행은 국가의 디지털 통화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매용 CBDC 사용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CBDC SCB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관련이 있다. 모바일을 통해서 태국 시아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매용 CBDC가 결제가 되고 보고되는 그런 부분을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자금 충전, 스캔, 결제, 송금, CBDC를 일반 통화로 다시 전환하는 등 앱의 기능을 시험해볼 기회가 있는 화이트리스트 참가자로 제한됩니다. 자, 모바일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이 모든 CBDC에는 당연히 노이어 커스터머, 안티머니 론주리, 그리고 개인정보 보기술이 탑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CBDC에는 탑재가 돼야 되죠. 회계장부가 공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CBDC SCB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게 과거 금융거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는 마이 QR코드를 사용하여서 CBDC 전동 기능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거래를 위해 QR코드를 편리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프로젝트에 사용된 CBDC 애플리케이션은 태국 시아은행 SCB 그리고 BAY와 투치2P의 세계 참여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개발하였습니다. 태국 시아은행 뱅크 오브 아유디아 얘는 모회사가 미쯔비시예요. 즉 미쯔비시와 직접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모회사가 미쯔비시다. 미쯔비시라 봐도 무방합니다. 태국에서 5번째로 큰 은행이에요. 그리고 투시2P 동남아시아 최대 송금기업이자 바로 리플렛 파트너사 세계 참여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개발을 하였다. 감이 오시죠? 이게 뭐다? 리플 네트워크입니다. CBDC의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스위프트 2.0망은 우리가 오지 말란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100% 옵니다. 그리고 소송은 지나가는 이슈이다. 얘네들이 바보여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11년간 인프라를 깔아왔겠습니까? 1세대는 가치의 인터넷이 이동하는 게 아니죠. 페드와이어 1세대의 기준이죠. 이걸 대체하는 게 페드나우입니다. 7월에 출시를 했죠.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스위프트 2.0이 파일럿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이게 보급될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통해서 CBDC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시 한번 투시2P와 카타르 국립은행인 QNB 이를 통해서 리플렛과 연결이 된다. 결국 모든 결제남은 ISO 2002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그 즉시 가치의 인터넷으로 포장이 되고 있는 돈이 즉시 송금하게 되는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죠. 이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100% 이 세상은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은 문명의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유디아 얘는 태국에서 5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모회사는 미쯔비시예요. 즉 미쯔비시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태국의 소매용 CBDC 여기에 참여했던 세계 업체는 태국 시아은행 미쯔비시 투시2P의 세계 참여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개발이 되었다. 태국 시아은행은 리플의 직접적인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리플 시리즈 B 펀딩으로 5,500만 달러를 모금하였다. 2016년 9월입니다. 이 파이낸싱에는 바로 SCB 디지털 벤처, 시암 커머셜 뱅커의 벤처 부분, 여기가 바로 태국 시암이에요. 리플의 직접적인 투자사, 더불어서 미쯔비시는 여기 리플의 자본줄, 전 세계 자본줄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그 망이 연결되어 있는 리플이죠. 여기 보시면 미쯔비시, 미주오, SMBC, 일본의 1, 2, 3, SBI. 전 세계 금권의 그들 다 연결되어 가더라. 즉 뭐다? 이 망은 오늘도 미친 듯이 확장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트랑글로 리플의 파트너사이자 리플이 직접적으로 지분 40%를 획득한 회사입니다. 말레이시아 송금기업 트랑글로에서 이지화 송금으로 네팔 송금을 활성화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스위프트 2.0망이 그 즉시
돈이 이동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돈을 보내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내 친구한테 돈을 보내면 몇 초 안에 걔가 돈을 받는다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통화혁명이 스위프트 2.0 망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즉시 가치가 이동하는 방식이죠. 회계장부가 공유가 됩니다. 무역, 결제, 송금, 외환, 그리고 카드, 증권 이 망이 다 하나로 일어나가 되는 겁니다. 트랑글로의 글로벌 파트너, 네팔의 선도적인 디지털 송금 회사이자 F1 소프트 그룹의 자회사인 이지와 머니 트랜스퍼와 확장된 파트너십을 발표해서 네팔로의 송금을 더욱 개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트랑글로의 글로벌 파트너는 이제 트랑글로를 통해서 이지와 디지털 직업으로 직접 거래를 보낼 수 있어 수백만 명의 네팔 수진자에게 원활한 디지털 전송이 가능합니다. 트랑글로 또한 직접 API 액세스 및 스마트 통합을 통해서 F1 소프트의 핵심 송금 솔루션인 포네밋을 향상시킬 겁니다. 즉 네팔과 트랑글로, 리플렛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 망을 의미합니다. 2019년에 설립된 이지와 머니 트랜스퍼는 네팔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이자 글로벌 규모의 네팔 최대 핀테크 대기업인 F1 소프트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이지와 모바일 지갑을 통해서 고객은 송금을 받고 그리고 청구인에게 공과금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130만 개 이상의 QR 지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불 네트워크에는 750만 명 이상의 이주와 모바일 지갑 사용자에 대한 직접 액세스와 함께 송금인과 수혜자 모두에게 비교할 수 없는 도달 범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네팔의 송금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트랑글로 이주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있다. 자, 트랑글로는요, 리플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예요. 리플은 아시아 송금결제회사 트랑글로의 지분 40%를 인수하였다. 2021년 9월 14일입니다. 파트너사이자 리플이 직접적으로 지분을 40%를 인수를 했다. 태국의 시아은행은 리플사에 직접 투자를 감행하였다. 그 동남아시아, 아세안 심장부에 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죠. 선점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도매망을 구축해놓고 그들이 여기 혈관을 확장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소매용, 가게와 기업, 대중들은 이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100% 우리는 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뭘로? 코인 투자하는 걸로. 아시겠죠?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단기적인 가격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자, 2C2P의 홈페이지입니다. 동남아시아 송금기업. 2C2P 니움, 리플과 협력하여서 동남아시아에서 송금 서비스를 확장한다. 다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리플렛 파트너사들. 결제 선두주자 2C2P. 글로벌 핀테크 인프라 플랫폼 니움과 제휴하였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 리플, 태국에서 싱가포르까지 저비용 실시간 송금 회랑을 개설하였다. 이게 지금 스위프트 2.0이에요. 블록체인 막입니다. 블록체인만 분산 회계장부망을 공유해서 그 즉시 망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망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망을 통해서 CBDC와 코인과 토큰과 NFT와 그리고 각종 디지털 물질이 이동하는 경로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STO도 포함되겠지요. 모든 가치가 있는 거는 이 망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싱가포르 방콕 2020년 12월 9일. 자, 그러면서 2C2P는 태국에서 싱가포르까지 새로운 실시간 송금 경로를 포함하도록 지역 송금 플랫폼인 이지2샌드를 확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태국에서 미얀마, 캄보디아로의 아웃바운드 송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현재 지역 상업 및 교육 허브로서의 도시국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자연스럽게 싱가포르로 확장되어서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렛의 파트너사 2C2P, 알리페이 모회사와 협력하여서 아시아의 디지털 결제를 개선한다. 리플렛 파트너사인 2C2P는 엔투그룹과 협력하여서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결제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2C2P, 엔투그룹, 리플렛. 이게 다 연결된다. 2C2P는 리플렛에 합류하였다. 엔투그룹은 리플렛 클라이언트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전 세계 결제망은 하나로 연결된다.
오늘은 무엇을 봤다? 동남아시아 인프라가 다 연결되는 걸 보신 겁니다. 얘기는 끝났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오늘 또 확장되시는 걸 보신 거예요. 자, 리플의 모니카 롱이 미국 비즈니스 확대 계획이다. 최근 법원 판결 영향. 자, 이게 공식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사실 물밑에서 오래전부터 미친 듯이 확장해 왔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패스트 페이먼트 카운슬 FPC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보고서 또한 공동으로 발표를 하고 그들과 함께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패스트 페이먼트 카운슬 그리고 페드나우, 더 클리어링 하우스 이들은 뭐다? 미국 빠른 실시간 결제망의 핵심적인 인프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모니카 롱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시장 비즈니스 확대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리플랩스는 규제가 명확한 곳을 중점으로 비즈니스를 펼친다. 영국, 유럽,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명확한 프레임워크와 규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핀테크 핵심업인 영국의 경우 런던 사무소 규모를 2배 이상 확장했고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미국 비즈니스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사실 물밑에서 확장을 해왔다. 미친 듯이 그거를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빨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SK CNC 국내 1호 대체거래소 구축 맞는다. SK그룹 내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SK CNC. 자, 대체거래소 여기에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토큰 증권 그리고 향후 토큰 증권은 물론 비증권형인 가상자산, NFT 거래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그리고 비상장 주식, STO, 그리고 가상자산, NFT가 한꺼번에 거래가 가능한 국내 1호 대체거래소 구축을 만든다. 여기 참여했던 업체는 미래에셋, 삼성, NH, 한국투자, KB, 키움, 신한 7곳과 증권사 19곳, 증권 유관기관 3곳, IT기업 4곳 등 출자기관은 34곳이다. 이 연장선에서 그림, 한우, 명품 조각투자,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한다. 이 말을 해석하면 뭘까요? 블록체인, 분산 원장, 이 회계 장부를 그들의 망에 공유합니다. 이 망에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시 가치가 부여가 된다는 거죠. 재발행되게 된다. 이게 바로 STO, 디지털 토큰입니다. 이거를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거래가 된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요. 이 세상에 대한 법안 또한 이제 준비가 되면서 우리 곁으로 올 준비가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토큰 증권시장 문이 열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토큰 증권 유통도 증권으로 동일 규제, 장외거래 허용 등 담겨. 국민의힘,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STO 시장 제도화를 추진한 가운데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관련 자본시장권 개정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 증권사 2030년 370조 황금거의 쟁탈전, 매출채권 플랫폼 1순위 부상한다. 하나, 신한증권, STO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투자증권, 카카오, 토스와 동맹 맺고, KB, 서울옵션들과 STO 오너스, 이자 수수료 탈피해서 새 먹거리로. 얘네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 시장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 대부분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뭐다? 생존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7월 물가 상승률 2.3%, 25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제가 언급을 드렸죠? 원자재 가격이 이미 꺾였다. 원자재 가격이 물가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원자재가 바로 수출입 물가, 수출입 물가가 바로 생산자 물가, 얘가 도매 물가 지수죠? 생산자 물가 PPI, 그 다음 가게하기 전에 되는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쵸?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꺾였는데 얘도 시차를 두고 꺾여 나가겠죠. 그러면 뭐죠? 금리 인상 이슈는 지나간다. 그동안은 명분이었다. 그러면서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을 부셨다. 다시 이걸 리바이벌 시키는 과정이다. 다만 자산시장이 먼저 달렸다. 그럼 뭐죠? 흔들면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들이 흔들 수 있는 도구는 진짜 끝이 없다. 끊임없이 언급드렸죠. 금리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뿐만 아니라 흔들 수 있는 도구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늘 피해를 보는 건 뭐였다? 개인 투자자였다.
B2 막자. 개미 보호나선 증권사. 이제서야? 제 2차전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신용 잔고가 많이 늘었다. 2차전지주. 그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개인 투자가 신용까지 땡겨와서 미친 듯이 영끌이라고 하죠. 저는 이거를 속칭 빤스까지라고 언급을 들었는데 우리가 빤스까지 들어갈 때는 언제죠? 속칭 영끌할 때? 자, 2022년 12월, 1월 세상이 망한다 그럴 때 이때 바로 영끌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현금 기준 안에서. 영끌하는 시기가 다르죠? 왜? 그들이 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들이 모을 때 모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개인들에게 빚까지 끌어와서 달려들 때 그들은 이들에게 물량을 넘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죠? 개미들은 늘 호구였다. 그리고 다 털려나갔다. 이게 보호입니까? 이거를 우리는 인지를 하고 그리고 가치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지지부진하고 가치가 지지부진할 때,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면서 시간을 보내가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힘 주지 말고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투자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게 된다. 1% 안에 들어가게 된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도 눈을 감는 순간까지 투자는 집행져야 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원리를 끊임없이 우리는 습득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미래에 투자하는 것. 그게 투자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 일평균 항공교통량이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84%까지 회복되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뭐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킨다. 그리고 경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되기 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해야 그들의 악우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들에게 물량을 또 던지겠죠.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할 겁니다. 우리는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뭐다? 미래를 읽는 핵심 첫 번째 통찰력입니다.